네, 이번 시간에는 Fun Full Find 리더십 가이드 반칙 행위로 양심을 팔지 말라는 주제로 리더뿐만 아니라 팀원들을 어떻게 가이드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는 ESG 경영이라는 것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그런 법적인 것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기업이 그런 가이드를 주는 것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과 사회의 룰을 공정하게 지키면서 고객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고 고객도 시장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거래, 직업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사항은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도용과 상표권 침해 금지입니다. 타인이 제작한 상품이나 그 상표권을 모방이나 무단 사용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웹 디자인 그리고 오프라인 디자인 그다음에 캐릭터 디자인 뭐 상표권 특허권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것들이 패션 회사, IT 회사, 그리고 캐릭터 회사 이런 회사들에서 뭐 이커머스 회사 이런 회사들에서 유념 있게 진행하실 때 참고하셔야 됩니다. 타 제품이나 특정적인 그 다른 회사의 특징적인 부분을 모방하지 않아야 됩니다. 뭐 시장 조사를 하거나 할 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컬러의 조합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 회사의 특징적인 부분을 그대로 카피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인 모양이나 형태, 느낌이 다르게 참고해서 그거를 참고해서 다른 것을 창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하려고 할 때 혹시 상표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이런 사이트들을 참고해 봐서 그런 상표권이 이미 나와 있는지를 검색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청에서는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세부적인 느낌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유사하거나 구매자가 혼동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디자인 침해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이 만들었던 그런 창의적인 제품들은 어, 참고는 하되 모방이나 할 때는 반드시 그쪽 분에게 허락을 받든지 이렇게 무단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정보보호입니다. 사내 정보,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인에 근무하는 모든 직장인들은 중요 문서를 암호화하셔야 되고요. 사내 중요 문서는 책상 위에 넣어두지 말고 파쇄를 해야 됩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PC는 화면 보호기 등의 암호를 설정해 두셔야 되고요. 스팸 메일이나 의심되는 메일은 절대 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할 때 사원증을 배용을 하고 다녀서 사원증을 배용해야 되고요. 개인정보 파일은 암호화해야 되고요. 고객 정보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사내 중요한 정보, 뭐 사내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사진이라든지 경영 전략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 누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이상 뭐 행위 탐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이상행위 발생 시에 그 관련 부서에 즉시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다든지 이런 것들 연락처가 있다든지 이런 파일들은 암호화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거를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필요 없는 기간이 지났을 때는 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PC 내에 대비 문서는 어, 빨리 파기를 해야 되고요. 내 PC 지킴이라는 시스템들을 깔아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입니다. 성희롱 발생 예방에 적극적으로 다 같이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동료로 인식을 해야 되고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건 성희롱도 있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것도 성희롱이 역시 해당됩니다. 타인의 신체나 외모, 지나친 사생활 간섭을 질문하거나 그런 걸 물어보지 않도록 합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모이는 시간이 굉장히 없어졌고 회식도 많이 없어졌지만 이제 11월 1일부터는 조금씩 허용된다고 합니다.
일 때도 반드시, 요즘에는 술 많이 먹는 회식을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한 가지 술로 1차에서 9시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성희롱이 발생했거나 목격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설된 법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있죠. 한 2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우해야 됩니다. 사원이라 하더라도 막내 사원이라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신념이 다를 수 있고 종교가 다를 수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성원과 대화를 자주 해야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업무 지시, 업무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이 한 명을 굉장히 계속 업무 외적으로 굉장히 괴롭히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체적인 위협을 주는 폭력을 썼다, 폭언을 했다, 욕설을 했다, 지속적으로 했다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집단 따돌림을 했다거나 회식이나 술을 계속 강요한다거나 의도적으로 업무를 배제해서 정서적으로 괴롭혔다. 혹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심부름을 시켜서 업무 시간을 뺏는다.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려는 것을 계속 방해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이 지위를 이용했냐, 그리고 이게 지속성이 계속 있었냐,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거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얼마나 이 피해자가 피해를 받냐, 이런 걸로 진단을 해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냐 아니냐를 진단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지시하고 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거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입니다. 즉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직자나 공직자 가족 뭐 이런 분들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겁니다.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제공해서 김영란법에 위배됐을 때는 그 수에 그를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이 되고 그 관련된 회사도 역시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에게 절대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명절 기간이나 뭐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왔을 때는 뭐 음식물은 3만 원, 산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었는데 또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게 너무 적다고 해서 금액이 약간 상향 조정되긴 것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기준을 벗어나고 나서 과도하게 한 번 줄 때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이렇게 주는 경우는 김영란법에 위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기준 내에서만 제공하는 것이 좋고요. 원칙적으로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위한 금품 제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위해서 직업인이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정보 보호를 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우리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한다. 직장 내 성희롱을 절대 예방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한다. 김영란법을 지킨다. 이런 것들 외에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직업인 여러분, 직업인으로서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